예. 자, 선생님? 10시 3분이고요. 예. 이제 좀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뜸하신 걸로 봐서 이제 일찍 들어오실 분들은 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만약 기다릴 수 없으니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영권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께 누가 내 아이에게 총을 겨누는가라는 타이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총이 아니죠. 예, 여기 36.5라고 써 있습니다. 온도계인데요. 제가 이 포스터를 보면서 진짜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한 지금 단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씬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진을 올렸고요. 또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제목은 당연하지 않던 것이 당연해진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모두 좀 다소 우울하고 좀 침울해져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는 게 좀 더 잘 사는 방법일까라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부족하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 간단하게 할게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공돌입니다. 공돌이. 공대생이고요. 그래서 여기 좀 맨 위에 있는 사진은 제가 석사 과정을 이제 한국과학기술원이라고 기술연구원이라고 이제 키스트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연구소가 무슨 연구소냐면은 우리나라 국립연구소인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핵을 개발하려고 했던 연구소입니다, 실은.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당시에 박사님들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핵 개발은 이제 없어지고 그런 이제 그런 곳인데 뭐 그건 약간 야설이기 때문에 약간 비밀화돼 갖고 많이 공개가 안 돼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여튼 근데 저기서 제가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일본계 화학회사에서 토탈 22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작년까지 했었습니다. 작년까지 했었는데 왠지 잘 산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과감하게 이제 희망퇴직 뭐 45세 이상 희망퇴직을 받길래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 강의를 하냐면 저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얘기를 제가 감히 뭐 잘라서 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제가 하는 내용,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제게 가장 행복한 저한테 천성인 것 같아서 천직인 것 같아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사진 많이 보시죠? 이런 광경 많이 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면은요, 이렇게 무슨 배급받는 것도 아니고 두 손을 거의 모아서 이렇게 손세정제를 바르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표지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총을 겨누듯이 체온을 재시죠. 예. 이 모습은 우리가 지금 이제 2020년 연말이지 않습니까? 12월 달 연말이신데 이 연말까지 코로나가 이렇게 올 줄은 또 예상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뒤돌아 생각해 보면 바로 올해 연초 1, 2월 달만 해도 우리가 이런 광경은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죠. 예, 너무나 의외진 광경들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지 않았던 광경들이 당연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라는 부분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런 이제 2020년을 사는 이 희귀한 2020년을 사는 우리 지금의 인류는 어쩌면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이름을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호모 사피엔스가 원래 우리 인류의 조상이죠. 예, 그리고 아이폰이 나오면서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스마트폰 세대. 그리고 이제 10년도 안 된 지금 2020년, 예, 이제는 코로나 사피엔스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이 책이 연초에 나왔고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세대란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제너레이션 C. 예, 이런 단어가 분명히 앞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대가 치료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우리 개개인이 뭐 큰 잘못을 한 건 아니긴 한데, 예, 인류가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난개발을 해오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라는 거는 동물에게만 걸리고 사람에게 걸리지 않는 원래 바이러스인데 사람이 너무 난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람과 동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이제 그 바이러스가 원래 동물에만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사람까지 감염이 되는 그 수인성 바이러스라고 하죠. 그렇게 변이가 되면서 그것이 점점점 발달해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무서운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크게 보면 교훈을 느낄 수 있겠죠. 아, 인간이 그동안에 난개발을 한 죄로 지금 우리가 대가 치름을 하고 있구나.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교훈이고,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각각의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요, 제가 감히 무슨 제가 심리학 박사도 아닌데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아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시고 정말 좋은 강의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40편에 거쳐가지고 강의했던 내용을 제가 그중에서 그 마음에 드는 부분과 코로나 시대에 관련이 되는 부분을 뽑아서 압축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개념이고요. 거기에 제 의사와 제 의견과 거기에 제가 읽었던 책들의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참 불안하셨죠. 정말 그 중국에서 갑자기 박쥐 때문에 왔다니 뭐니 그러면서 코로나가 막 퍼진다. 이거 우리나라 넘어오는 거 아니야? 근데 정말 넘어왔죠. 넘어왔나 보다 하자마자 바로 전국에 퍼지면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퍼진 나라가 돼버렸죠. 되게 불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게 길어지니까 약간 분노가 느껴지시죠? 서울은 지금 9시 이미 이제 밖에서 음식을 드실 수도 없는 상황이 돼 있죠. 예. 그런데 이 불안과 분노는 사실과 진실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불안은 사실로 해소가 될 수 있고요. 분노는 진실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맨 처음에 K방역이 되게 잘 됐다고 전 세계가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K방역이 잘했다는 거는 뭐냐면요. 설사 약간의 그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을 감안하고서라도 실시간으로 정확한 확진자 수를 알리고 그 확진자 분들이 돌아다니는 동선을 리얼타임으로 공개를 해버렸죠. 네.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어디서 확진자가 발견이 됐고 그러므로 그쪽을 안 가야 되겠다. 그 외출을 삼가해야 되겠다. 마스크를 꼭 쓰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거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됨으로 해서 불안감을 그나마 불안감을 많이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장기화 돼가면서 분노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미국이나 어제는 폭동까지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분노는 반드시 왜 그러는지에 진실이 밝혀져야지만 풀린다라고 합니다. 즉, 그 불안은 어떻게 해야 되냐를 알려주면 풀리게 되고요. 분노는 왜 그런지를 알아서 우리가 납득을 해야 풀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슬슬 분노로 넘어가고 있는 이 전 인류의 지금 분노를 앞으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대응이 돼서 어떻게 진실이 밝혀져서 우리의 인류의 분노를 해결해 나갈지가 어떻게 보면 참 걱정이 되고 또 우려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병이 있대요. 안면실인증이라는 병이 있답니다. 이게 무슨 병이냐면요. 사람을 보되 안면이 안 보인대요. 약간 정신병이죠. 근데 이 병이 왜 생기냐면요. 감정을 관할하는 이 측면 뇌가 다치거나 어떤 충격으로 고장이 나면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 증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래서 안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안면과 안면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었죠. 우리가 정면을 바라보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안면에 이제 그 감정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 조절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죠. 상대방이 농담을 했는데요. 그게 농담이 아니라 내 가슴에 박혀요. 상처가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화를 내면은 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을 한답시고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떨리고 있죠. 막. 예. 그런 어떤 감정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감정 소비를 하면서 사실은 대면 접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대면 접촉이라고 합니다. 지금은요, 이런 광경이 가끔 보입니다. 집안에 아마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 이런 모습 많이 보실 거예요. 지금 학교를 못 가니까 학생들이
이학습이라 그래갖고 이제 온라인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컴퓨터를 볼 수도 있고요. 너무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나가 놀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그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성인들은 지금 이렇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죠. 온라인으로 이렇게 지금 그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비대면 접촉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맨 처음에 그 밖에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대면 접촉을 못해서 그럴 때는 참 답답했지만 지금 이렇게 줌이라든지 이런 거로 이렇게 비대면 활동이 많아짐으로 해서 지금은 좀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저는 솔직히 이게 우리는 안 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이런 방식의 접촉이 더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또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고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이게 보이는 게 부담스럽지만 잠깐 이 화면 꺼놓고 그냥 딴 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편하게 들으실 수 있잖아요, 지금. 예, 이런 어떤 편리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어쩌면 이 지금 비대면 접촉이 많아지는 이 상황이 단순히 코로나 때문만일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시부모님이나 직장 선배나 혹은 회사의 은사, 회사의 은사가 아니죠. 예, 학교의 은사.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만나는 남편이나 아내분. 이런 분들의 지금 공통점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 수가 없네요. 화면 끄신 분들이 많아서. 예. 이거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진짜 이게 뭐냐면요. 답이 뭐냐면요. 바로 화상통화하기 싫은 사람들입니다. 예, 면대면을 하기 싫은 사람들. 사실 뭐 고부간의 갈등이란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시부모님을 싫어하기보다는 어려워하시죠. 부담스러우시니까. 그러니까 대면을 갖고 좀 줄이시려고 애를 쓰시는 게 있고요. 직장 선배가 정말 잘 돼줄 직장 선배가 있어도 직장 선배기 때문에 뵈면은 웃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만나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은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자주 뵈면 스승의 날만 뵈면 되는데 그 외에 너무 자주 뵈려 그러면 좀 부담스럽죠, 사실. 너무 계속 이게 감사 표시를 해야 되니까. 예. 심지어 여기 부부 사이도 너무 자주 보면 싸우죠. 예. 저는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저기 그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주말 부부를 하고 있고요. 좀 애틋함을 느끼려고. 예.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 정말 저는 와닿더라고요. 이 답이요. 어쩌면은 우리들이 사람을 만나는 대면을 하는 거에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었는가. 예. 그게 실제로요. 이런 그 학술로도 이미 증명이 돼 있는 거더라고요. 뭐냐면요. 지금 인류의 사회는 이미 피곤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회적인 활동으로. 왜냐하면 이 던바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사람이 그 사회 관계를 가지면서 크게 피곤을 안 느끼면서 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150명이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핸드폰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연락처에 몇 분이 계시나요? 아마 100명대 아닐걸요? 한 1000명대? 2000명대? 많게는 5000명대까지 뭐 이렇게 계실 거예요. 예. 그러니 이미 피곤한 거죠, 사실은 우리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온라인상에 올라 있는 글인데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니까 제가 그 타이틀을 읽어드릴게요. 자주 가는 이땡땡 커피숍이죠. 예, 커피숍에 아는 척해서 이제는 안 간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래. 라고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 동감하시나요, 여러분? 커피숍을 왜 가죠? 우리가? 물론 약속이 있어 사람 만나러 가는 것도 있긴 한데요. 실제로 커피숍에 요즘 가는 사람들은 회사 끝난 다음에 나 혼자 있고 싶어서 나 혼자 그 커피 마시고 음악 들으면서 책도 좀 읽고 뭐 나머지 좀 작업 좀 하고 이러고 싶어서 가는데 그 스트레스 받고 회사가 끝나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고맙게도 주인 아주머니께서 말씀을 자꾸 걸어. 아이고 고생했지. 얼마나 힘들었어. 이러면서 한두 마디만 좀 계속 걸어 또 그거를 또. 그럼 또 우린 또 웃어야 되잖아요. 웃으면서 아유 맞아요. 이러면서 또 이제 그게 피곤하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그거를 우리 어른들은요. 생업이니까 그걸 누르고 표현을 안 하는데요. 이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온라인상에다가. 이거 동의를 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떡볶이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떡볶이 맛있게 하는 집이 있는데
그 포장마차에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 안 그러던 분이 그날따라 말을 거는 거예요. 친한 척하면서 단골이라고. 그다음부터 안 간대요. 그래서 그 좋던 떡볶이를 끊었대요. 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요, 이 글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올라온 글이 아닙니다. 예, 코로나 전에 올라왔던 글들이에요. 예, 이미 어쩌면 우리는 이 비대면을 원하는 이 문화가요, 그 전분에도 있었다는 거죠. 예. 제가 두 번 눌러줬는데요. 실제로 비슷한 또 그 예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버가 되게 히트를 쳤죠. 근데 우버가 히트를 친 이유가요. 값이 싸서가 아닙니다. 우버가 진짜로 히트를 친 그 이유는요. 비대면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제재가 있어서 우버가 별로 그 히트를 못 쳤는데 활기를 저기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있는 카카오 택시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카카오 택시 많이들 이용해 보셨을 텐데 이용 못 하셨던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카카오 택시로 만약에 택시를 부르면요. 이 화면이 이렇습니다. 제가 있는 위치에서요. 제가 가고 싶은 데를 찍으면요. 내비게이션 이렇게 그 루트가 나와요. 그리고 얼마 정도의 가격이다. 예상되는 가격이 18,000원이다. 이거 나와요. 그러면 제가 호출을 딱 누르면 내 근처에 있는 택시가 저를 향해서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요 지도에 그려져요. 예, 지도에 그려지면서 그 이렇게 3분이 옵니다. 2분이 옵니다. 1분이 옵니다. 하고 딱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번호를 보고 저는 탑니다. 그럼 타고 나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어디로 가주세요라고 말을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왜냐하면 그분도 이걸 보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출발하십니다. 그냥.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도 안 물어봅니다. 이미 약속된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길로 안 가면 오히려 안 되는 거죠. 이 길로 갑니다. 그리고 내려요, 이제. 내리면 우리 뭘 해야 되죠?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을 내는데 이렇게 내죠. 앱에 이미 카드가 심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 어플에. 그래서 카드를 꺼낼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 기사분이 메터기를 누르는 순간 제 어플에서 자동적으로 돈이 나가버리고 저는 아웃머신에 내리면 됩니다. 즉 택시를 타고 내리는 그 과정 중에서 한마디도 얘기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광경 얼마나 편리합니까 사실. 쾌적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요. 코로나 이후에 생긴 서비스가 아니죠. 잘 기억해 보시면 한 3, 4년? 3년 전부터 있던 서비스예요. 예, 단지 말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도 그때는 타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었는데요. 지금 아예 말을 안 하시죠.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아이디어가요. 우리나라 그 공공기관에서 이게 그 아이디어 공부를 했던 겁니다. 스타트업 아이디어 이런 걸 공부를 해가지고 대상 받은 게 바로 그 학생이 낸 내용인데 한마디도 안 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 해갖고 올린 거예요. 그분이 대상을 탔습니다. 근데 대상 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왜 그걸 올렸을까요? 이미 우리 그 전에 택시들 어땠어요? 되게 말 많이 걸어 택시기사분들이요. 타면 계속 말 걸어요. 막 말 걸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꼭 얘기가 어디로 가요? 정치로 가죠. 당신 태극기야 저기 촛불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기자님도 계셨어요. 참 괴롭더라고요 진짜. 예, 가뜩이나 신경 쓰기 싫은데 정치에 또 그렇게 따져요 또 막. 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아예 말 없이 하고 싶은 시스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게 코로나 이후인가요? 아니에요. 이미 한 5년 전부터 그렇게 꾸준히 그런 리드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포스트 코로나의 가장 큰 변화, 바로 언택인데요. 언택트 문화인데요. 이 언택트 문화가 새로운 변화일까요, 과연? 새로운 변화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빨라진 것 뿐입니다. 원래 변하려고 했던 그거가 빨리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우리 그 지금 뭐죠? 트렌드 2021 쓰시는 그 서울대 교수님 계시죠? 그 책에서 보면 2018년도에 이미 언택트 그 단어가 나옵니다. 예, 이미 있었던 단어예요. 언택트가 새로운 단어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보편화되고 빨라진 것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기가 오면 사람의 욕망이 여러 가지로 분출이 돼요.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나오지 않았던 그 대면을 싫어했던 그 마이너 욕망이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몰랐던 분들도 경험을 해보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줌을 우리가 써볼 일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예. 줌을 써보니까 좋아서 쓰잖아요. 저 오늘 줌에다 돈 냈어요, 지금. 유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40분 넘어야 되니까 강의가. 예, 예. 예.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또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타인과의 관계 스트레스가 바로 언컨택의 욕망을 키운 것이다. 예. 미안함의 감정이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택배 기사님이 예전에는 오시면 이렇게 벨 누르고 주셨잖아요, 이렇게. 근데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무거운 거 들고 오셔가지고 이게 건네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고맙기도 하지만 되게 미안하죠. 근데 미안한 감정도 굉장히 불편한 감정이에요. 좋은 감정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고맙긴 한데 불편하다는 거죠. 근데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이제는 벨도 안 누르시죠. 그냥 놓고 내려가면서 카톡 혹은 문자로 보내주십니다. 놓고 갑니다. 그럼 우리는 고맙습니다 하고 가서 그냥 딱 집만 갖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미안한 감정을 느낄 기회가 없어진 거죠. 이것도 바로 고객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걸 만족을 느끼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감정 소모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던 모든 것이 당연해지지 않기 전에 당연했던 것 중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 사실 우리가 몰랐던 거, 미처 표현을 몰랐던 거죠. 아예 그걸 느끼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걸 강력하게 알려주는 게 지금 코로나 사태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델이 있대요. 아마 혹시나 여기서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게 되게 유명한 표라고 하더라고요. 퍼마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그 행복을 느끼면서 뭐 자살하겠다는 그런 욕망 없이 정말 삶을 그냥 꾸준히 영구적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5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PRMA에서 퍼마인데요. 첫 번째 P는 긍정적인 감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E는 평생 할 일입니다. 예.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까지 갔는데 할 일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저같이 50도 안 돼갖고 지금 은퇴를 했는데 할 일이 없으면 저 어떡해요? 너무 심심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좋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관계. 나이는 먹어서 나는 건강한데 사람들이 다 친구가 없어. 친구가 다 죽었어. 예, 얼마나 심심해요. 예. 그러니까 좋은 관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삶은 살되 구실이 있어야죠. 의미가 있어야죠. 가치가 있어야죠.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만족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A는 성취감입니다. 긍정적인 감정, 평생 할 일, 좋은 관계, 의미 있는 삶, 성취감. 동감하시나요, 여러분? 이 5가지만 잘 여러분이 챙길 수 있다면요,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고요. 자꾸 회사에서 나가라고 자꾸 푸시가 나오고요. 예. 좋은 관계 맺으려면 사람 못 만나고요. 예. 근데 의미는 좀 모르겠습니다. 의미는 계속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취감을 느끼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죠.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제가 좋은 관계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좋은 관계. 또 관계는 유지해야 되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이렇게 기하급수로 늘어날 거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당연히 65세 이상 고령의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방향성이 고령화되고 있고 자녀가 없는 그 무자녀 각 세대가 늘어나고 있고요. 즉 우리가 기존에 느꼈던 가족과 같은 그 좋은 관계, 정말 아무리 떨어질 수 없는 그 가족이라는 관계는 정말 좋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질적으로 좋은 관계인데 그런 좋은 관계의 질 좋은 좋은 관계는 이제 거의 단절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관계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여담으로 이런 데이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남녀별로 성별로 혼자 살 때 만약에 그 삶의 만족감에 대한 통계 데이터입니다. 남자들은요, 20대는 남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혼자 살면 계속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예. 근데 여성은요, 30대까지요, 오히려 올라가요, 혼자 살면. 여성분들 막 웃으시는데 지금 동감하시는 거죠, 지금. 예. 오히려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여성이 더 가정일을 많이 해야 되고 가족을 수발은 좀 심한가? 이게 서포트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런 문화잖아요. 우리 동양 문화가.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더 많이 높다가 설사 파트너가 먼저 죽어서 떠난다 할지라도 예, 그냥 20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집니다. 여성은.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 문화와 비슷한 일본은요, 이런 논문 결과가 있어요. 논문 타이틀이에요. 여자의 활로, 남자의 말로.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 일본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50대 부부 중에서 아내가 먼저 죽었으면 남자가 몇 년을 살까? 평균 3년밖에 못 산대요. 예, 외로워서 3년 내에 그냥 가신대요. 예, 이게 일본의 통계입니다, 실제로. 근데 여성은요,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슬퍼한대요. 근데 일주일 만에 그 슬픔을 더 씻어내고요. 행복하게 사신대요, 그 다음에 오래오래. 아, 놀랍죠. 그냥 묻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옛날의 데이터고요. 이것도 이제 2017년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어떤 데이터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이 분위기 트렌드를 보시면 남성들도 이제는 혼자 사는 데 익숙합니다. 저희 주변에도 혼자 결혼하고 혼자 사는 남성들도 많아요. 또 그걸 더 편하게 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화면이 이제 익숙하죠. 물론 이 사진은 그 일본의 고독한 미식가라는 그 드라마의 이제 한국판 버전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오셔갖고 지금 김치 드시는 사진이긴 한데, 옛날 사진이긴 해요. 예, 그렇긴 한데, 이 사진으로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저도요, 혼자 먹는 밥이 편해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요. 무슨 남성분도 혼자 못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제는 이런 게 보편화되고 당연시 되고 있다는 거죠. 남성들도 1인 가구 시대에 적응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관계 해결 제가 한다고 그랬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왔는데요. 관계가요, 질 좋은 관계의 수는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가족과 같은 그런 질 좋은 관계는요. 끈끈한 관계는요. 대신 사회적으로 그렇게 피곤할 정도로 많은 사회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관계의 양이 중요할까요? 질이 중요할까요? 어쩌면 이제 이 언택 시절의 시대에서는 질 좋은 관계가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나가 질 좋은 관계냐, 그런 대상이냐, 아니면 나도 그냥 피곤한 하나의 그런 관계로 끝날 것이냐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해답입니다. 이 사진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랑합니다, 아버지라는 내용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 가족들이 전화할 때 어떻게 전화하죠? 용건이 있어 전화하나요? 아니죠. 갑자기 문득 떠올라서,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아침 드셨어요? 아들아 밥 먹었니? 날씨 추운데 괜찮으세요? 그냥 용건 없이 그냥 얘기하잖아요. 예, 예. 바로 용건 없는 대화의 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과 관계 혹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용건 없는 대화를 했을 때 반응이 그냥 괜찮은 사람들은 질 좋은 관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용건 없는 전화를 걸었는데, 그래서 왜 전화했는데, 이런 상대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어쩌면 좀 관계를 멀리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또 용건 있을 때만 전화하는 사람으로 상대한테 인식돼 있다면 그분은 제가 전화를 하면 자연적으로 나를 경계하게 되겠죠. 얘 또 뭐 때문에 전화했지? 뇌가 그렇게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그 용건이 있어 연락하는 사람들은 내 뇌가 알아서 그 사람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는 질 좋은 관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질 좋은 관계 유지하시려면 용건 없는 대화를 많이 시도를 해서 그런 관계를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기회다. 오히려 이 코로나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안부 묻기 좋은 상황이잖아요. 잘 지내니? 어떻게 지내니? 예. 만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전화로 한다. 얼마나 좋아요. 예. 대신 이 수를 늘려가시면 우리의 질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좋은 어떤 노하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퀴즈 하나 낼게요. 이 세 개의 지금 그림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그림 중에 두 개를 묶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와 뭐를 묶겠습니까? 자, 1번 원숭이와 곰 손 들어보세요. 나는 원숭이와 오, 김필선님, 오, 대단하십니다. 예, 나는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손 안 드시는 분은 그러면 곰과 바나나인가요? 곰과 바나나 손 들어보세요. 저 밑에 준비 안 했는데 이거는 없죠. 곰과 바나나는. 예, 예, 예.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거의 99% 정도가
지금 이렇게 원숭이와 바나나를 연결한답니다. 그런데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우리 김필선님 같은 우리 서양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원숭이와 곰은 동물이잖아요. 바나나 식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돼? 이게 서양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엮죠? 왜 이렇게 엮나요? 관계가 있잖아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라고 우리 노래까지 있잖아요. 노래까지.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은요, 관계를 우선시하는 문화에 살고 있다는 게 증명되는 내용이죠. 또 어때요? 미가 아니라 위를 중요시하죠. 지금 저도 지금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 나라라고 외치는 분 계세요? 내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내 나라 대한민국을 외치는 분 계세요? 그분은 조심하십시오. 독재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 예. 그분을 정치시키시면 안 돼요. 예. 농담이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우리를 중요시하는 관계 우선의 DNA를 갖고 있는 민족이라는 거죠. 또 하나 예가 있어요. 드라마요. 좀 옛날 데이터긴 한데요. 사랑이 뭐길래 MBC에 이게 59.6%의 시청률을 해서 역대 1등이래요. 이걸 보면요. 외국 사람들은 놀란대요. 니네 나라는 채널이 하나밖에 없냐?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냐? 라고 놀란다는 거죠. 더 웃기는 거는요. 애니메이션입니다. 오른쪽에. 애니메이션 애들이 보잖아요. 애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이 42.8%예요. 우리나라 국민 이 퍼센테이지가 애들의 확률이 42.8%가 아닌데 무슨 얘기예요? 어른들 같이 본다는 거잖아요, 이거.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보죠,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보시죠? 이 대화에 안 빠지려고요. 이거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안 보면 대화에 못 끼잖아요, 막. 소외당하잖아요, 막. 예, 예. 심지어 저기 남성분들은 뉴스를 하루에 3번 보시는 분 계시죠? 왜 보죠? 뉴스 뜬 거 빨리 얘기 같이 안 나누면 내가 소외되니까. 예, 예, 예. 바로 그런 문화를 우리나라는 갖고 있다는 거죠.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예. 이게 지금 왜 생기는 걸까요? 이런 기능이 있나요? 오, 네. 아, 누가 들어오셨네요.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인정투쟁이요. 인정투쟁. 이, 무슨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예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기에 멋있는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를 고르실 때요. 승차감 위주로 고르십니까? 하차감 위주로 고르십니까? 나는 하차감으로 차를 고른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하차감. 하차감이 뭔지 모르시겠죠? 하차감이 뭐냐면요. 차를 딱 내리면서 문 딱 닫을 때 주위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예. 이제 감오시죠, 뭔지.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왜 그 버킷리스트나 우리의 그 앞으로의 꿈 이런 거 적으실 때 차 많이 적으시잖아요. 나 앞으로 이 차를 사고 싶어. 예, 예. 그런 거 많이 적으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쩌면은요. 이 하차감을 더 중요시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는. 예.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겁니다. 정체성을 남의 인정으로부터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그 차를 만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나를 봐주는, 예, 남이 나의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그 인정해달라고 외치는 그런 게 강하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남자는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바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 속담 맞나? 예, 예. 그런 말도 있죠. 남자들은 공감합니다. 저도 회사 생활에서 그랬어요. 근데 아무 쓸데기 없더라고요. 회사에서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사장일 수도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리고 차를 이렇게 하차감을 중요시하는 분이 바로 인정투쟁의 전형적인 부분이죠. 말이 어렵죠. 그래서 남의 감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신 분이 바로 김정훈이라는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문학 심리학자신데요. 바로 인정투쟁이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남의 감탄이라는 거죠. 아까 차 내릴 때 내가 감탄해요, 남이 감탄해요. 남이 감탄하는 거잖아요. 예, 바로 그 남이 감탄하는 거를 인정투쟁인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나의 감탄으로 가야 된다.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방법은 뭘까요? 바로 요겁니다. 좀 꾀죄죄 하시죠, 이분. 이거 좀 어떻게 보이세요? 이거 보시고 여러분 감탄하시나요, 혹시? 네. 이 장면은요, 우리 보는 사람이 감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김정은 이 교수님, 이 박사님이 스스로 감탄하고 계시죠, 지금.
너무나 만족하신 표정이에요, 이 표정이요. 예. 바로 뭐냐면요. 문화적인 삶을 할 때 자기의 감탄이 나온다는 겁니다. 문화적인 삶이란 자기 스스로 문화를 하는 것, 즉 체험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제는 사람들이 다들 체험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지고 있죠. 바로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차가 바로 이제 그 지금 전기차로 유명한 그 T자로 시작하는 회사의 이제 그 차인데요. 그런 1억짜리 차 이제는 어쩌면은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렌드가 이제는 나의 감탄이 중요하니까요. 또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 완판의 우리 저기 우리 김효석 박사님이 완판의 신화시죠. 예, 정말 세계 기록을 갖고 계시는 예, 완판의 신화. 여기 그 메로나 슬리퍼 나오십니다. 메로나 슬리퍼 혹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거 어린이들 저기 초등학교들 정말 좋아했던 아이템이거든요. 예. 이거 뭐 어른들이 이걸 왜 사? 이러고 싶은데 어린애들은 그게 꽂히는 시장에 꽂히는 애들이 있어. 이거를 완판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 있는 사진들이 다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찍어내는 게 아니라요. 일부 특이한 취향 애들한테 그 취향에 맞는 거를 줌으로 해서 다종 소량 생산을 해서 완판을 시키는 그런 상품들이 지금 트렌드를 이루고 있어요. 바로 그 완판 신화에는 반드시 우리의 작은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스토리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놀림을 당한 플로리다 소년이라는 내용인데요. 그 미국에서는 일정 나이가 되면은 그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티셔츠를 입고 오라는 그런 이벤트가 있대요. 일종의 드림 빌딩이겠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꿈을 꾸고 거기에 열심히 해라. 그런 취지일 텐데 이제 그 플로리다의 어떤 한 소녀는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5달러짜리 티셔츠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집안에. 그래서 근데 이 애가 너무나 착한 애라서 엄마한테 사려고 쪼르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티셔츠 중에서 가장 색깔이 그나마 비슷한 티셔츠를 골라서 거기에 자기 손으로 그 학교 마크를 그린 거예요. 어느 대학이냐면 바로 테네시 대학입니다. 그 유나이티드 오브 테네시라고 해서 UT를 적은 거예요. 이러고 학교를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불법이 뻔하죠. 놀림을 엄청 당한 거예요, 놀림을. 애들한테. 근데 이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너무 훌륭하신 담임 선생님이신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광경을 보고 테네시 대학에 전화를 거는 겁니다. 이 테네시 대학. 지금 여기 당신 대학을 가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플로리다의 한 소년이 놀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어떻게 하실래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학이 더 훌륭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 학생이 만들었던 모습과 똑같은 방법으로 티셔츠를 찍어낸 겁니다. 4만 장을요. 그리고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티셔츠에 관련된 그 스토리를 그 위에 이렇게 공공방송에 띄운 거예요. 바로 이 방송이 뜨자마자 몇 분 내에 바로 이 4만 장이 완판돼 버린 거죠. 이 스토리에 감동받는 사람들은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우리의 그 만족감이라는 거는요. 자기 취향에 맞는 거와 또 어떤 자기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스마트한 만족감을 원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다수가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 좀 더 디테일해지는 만족감이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서는요, 앞으로 지혜로운 만족감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쇼 호스트 하시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타이틀인데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답을 모르죠. 제가 감히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돌려서 이런 질문을 바꿔봤어요. 인간은 무엇을 바꿀 수 있고 무엇을 바꿀 수 없을까요? 먼저 바꿀 수 없는 거 한번 볼게요. IQ요. 성격이요. 기질이요. 동감하시나요? IQ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IQ가 올라가나요? 네, 성적은 올라가죠. 하지만 IQ는 올라가지 않잖아요. 성격이요. 저 솔직히 성격 안 좋은데 성격이 바뀌든가요? 아니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성격을 감추는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예. 그렇죠? 성격 때문에 실수 안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거죠. 기질도 마찬가지고요. 기질은 숨길 수 없더라고요. 저의 기질은 저는 솔직히 내성적인 기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기질이었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서 알아서 이걸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요, 바꿀 수 있는 건 뭘까요? 바꿀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관점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건 관점. 자, 어쩌면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강의의 포인트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솔직히 밝은 내용 아니죠. 어두운 내용이죠. 하지만 코로나를 좀 관점을 돌려서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의 숨어있는 욕망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이 욕망을 이용해서, 이 트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쩌면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또 우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쪽에 한번 관점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 새로운 변화인가요, 과연? 새로운 변화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마이너 욕망, 언컨택트의 욕망이 분출된 거, 수면에 올라온 것 뿐입니다. 관계와 양과 질. 우리는 지금의 양질의 관계는 줄어들고요. 사회적 관계는 엄청나게 늘어 있습니다. 피곤할 정도로. 이런 관계에서는 질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질은 질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용건 없는 전화 많이 걸 수 있는 그런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만족감의 시대. 각각의 좋아하는 체험과 각각의 스토리가 있는, 체험과 스토리가 있는 그런 내용.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마케팅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마케팅 혹시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용건 없는 전화와 체험과 스토리라는 단어는 좀 가슴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암울한 이 지금 시기에 이 두 가지를 누가 먼저 실천해서 누가 먼저 앞치고 나가느냐가 앞으로의 마케팅의 승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동물과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죠. 동물의 눈, 사람의 눈. 어느 사진이 더 음흉한가요? 음흉한가요? 딱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저기 침팬지의 눈이 더 음흉해 보이지 않으세요? 네.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예. 딱 보면 느껴지죠. 흰자입니다. 흰자. 동물의 눈에는 흰자가 없어요. 예. 양승희님 그 고양이 키우시잖아요. 고양이 눈 한번 보세요. 흰자가 있나? 흰자가 없습니다. 저도 이 사진 보고 알았어요. 예. 예. 아, 사람의 눈에 흰자가 이렇게 많았구나. 눈에 50%가 흰자죠, 지금. 보시면 넘죠, 50%가. 근데 사람은 분명히요. 1대1로 동물과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약하죠. 우리가 사자랑 싸우면 이깁니까? 예, 못 이기죠. 그런데 우리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돼서 우리는 사회를 이루고 힘을 모아서 모든 동물을 지배하죠. 예, 그렇게 진화를 해왔습니다. 우리 인류의 DNA는 바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패를 다 보이는 걸 뻔히 알면서도 흰자를 크게 해서 내 마음을 다 보여서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마음을 얻어서 협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동물처럼 음흉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누가 협력을 나랑 같이 하겠어요? 예,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쩌면요, 앞으로의 이 흐름은 이 눈빛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까 나온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언컨택이라는 거는요, 이제 타인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이 안 좋은 시대에서 더 간절하게 컨택을 하기 위해서 언택트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그 연결된 타인은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가려서 사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 예. 그래서 질 좋은 관계가 중요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요, 반드시 연결돼서 살 수밖에 없는 DNA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더 우리는 연결이 되어야 하죠. 아까 그 눈빛이요. 이런 시대일수록 면대면의 기회가 더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 소중한 면대면의 기회에는 우리는 더 눈을 확실히 보여주고 진심을 보여줘야 한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괜히 마음을 숨기고 뭐 간을 본다거나 그런 가식을 부려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별로 없어요. 면대면 기회가 많지가 않으니까요. 바로 진심을 바로바로 보일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강한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길게 달려가는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저는요, 분명히 우리는요,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로 지금 살아온 우리 2020년 한 6개월 동안의 변화온 이 과정이요,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이 변화는 인류가 20년, 30년 걸려서 올 변화였다. 근데 그걸 우리는 지금 6개월 만에 그걸 겪고 있는 거예요. 변화를 겪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빠른 성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은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더더욱 우리 인류는 진심을 갖고 사람을 대해야 한다. 좋은 관계가 바로 우리의 미래를 어떠면은 경쟁력을 갖게 하는 좋은 우리의 무기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진심을 가져야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마스크기 다행이에요. 눈을 안 가리잖아요. 그렇죠? 입은 가려도 눈을 안 가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여러분 또 우리 만날 수 있고 앞으로도 이어갈 우리 생활에서 정말 그 눈을 방긋하게 진심을 보이면서 여러분의 좋은 관계 유지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더 밝아지시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50분이나 걸렸네요. 예, 평상시에 40분짜리 강의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게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10분을 더 끌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죠? 예, 아니, 제가 좀 얘기해도 될까요, 그러면? 네네네네네. 예, 예, 고생 코칭 좀 많으셨습니다. 해주세요. 예, 예. 요 화면 공개한 거 꺼주시고요. 화면 공유요. 예. 예, 꺼주시고. 누가 낙서를 하셨는데 지우는 방법을 모르셨나 봐. 아, 예, 그, 좀 예. 낙서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아이고,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엄청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수요일에 어, 말씀 과제 던져주셨을 때부터 그때부터 예, 한 일주일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잘했어요? 이렇게 되면 다음 분 어떻게 하라고. 너무 잘하면 다음 사람 어떻게 해? 뭐 끝난 거야, 이제. 다음에 또 해야 하니, 혼자. 이렇게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너무 잘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네요. 예, 고생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미션을 드렸는데 강의해주신 이영건님 고맙고요. 우리 다음에도 또 해주실 거죠? 아유, 얼마든지 저는 얼마든지. 강의가 꿈인 사람이라서요. 시켜만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실은 또 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많이 들어오셔 계세요. 예. 그래요? 그래서, 예. 네네. 이분들도 오늘 좀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정말 음. 텔레비에서 많이 보신 분이죠. 영화 배우십니다. 김효석 네. 박사님. 정말 좋은 이 커뮤니티니까요. 여기 오신 김에 한번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커뮤니티 소개 잠깐 해드리면 플래너 쓰는 모임입니다. 이 플래너를 이렇게 서로 쓰면서 플래너 쓰는 방법도 배우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표도 하고 그런 모임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영호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영호님은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오프닝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에게 그 총을 네,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아유, 이 멘토님 덕분이죠. 실은 그런 생각 어떻게 하셨어요? 썸네일이라 그러죠. 썸네일을 네네. 만들려고 그 네. 미리 캠퍼스에서 이제 이 바이러스 관련된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 저 사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어, 근데 진짜로 저 사진 딱 얼핏 봐서는 정말 총 쏘는 것 같잖아요. 그니까, 이마에다 예, 빵. 예. 어,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이 사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당연해지는 사태가 지금 왔다라는 게 갑자기 좀 영감이 떠올라서 제목을 너무 재미없게 지으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니까. 재미있게 지어보려고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만약에 이제 저도 아이디어를 드리면 오프닝을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네네. 자연스럽게 클로징도 다시 한번 그 화두를 꺼내는 거죠. 아, 그 제목을 왜 썼는가. 그래서 네네네. 우리가 총을 겨누는 게 아니라 시선을 겨누고 뭐 이런 거, 뭐 좀 붙인다면, 네네. 뭐 이렇게 이제 했을 때 뭔가, 앞에서, 이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오프닝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클로징에 끌어올려서 정리해주면 뭔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프닝이 세거든요, 이 사진이. 이미지가 네. 확 남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끄집어내서
뭐 그 다른 사진으로 한다든가, 네네.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이마에다가 이렇게 키스하는 사진이 있다 그러면 이런 기계로 온도를 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네네네. 이런 시대가 또 온다. 그랬을 때, 좀 다른 관점으로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지. 접촉이라는 거, 네네. 관계라는 거에 대한 소중함을 더 알기 때문에 우린 더 깊이 있는 만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크루징 할 수도 있죠. 네네네. 그럼 이제 크루징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좀 네. 마무리하면 어땠을까라는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올라서. 예, 예. 제가 제 컨셉이 잘 사는 법이라는 컨셉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지금 내용으로 여러 가지 지금 사실은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서 예, 또 기회가 되시면 또 한번 해드리겠고 또 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네. 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내가 예, 하고, 다다음 주에 또 한번 하시는 걸로. 다다음 주에 또 이영건님 강의도 기대를 하고요. 또 다음 주 강의도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영건님 유튜브 채널 알려달라고 댓글로 올라왔습니다. 채팅창에. 아이고야, 정말 올라왔네. 야, 네, 채팅창에. 신기해요. 유튜브, 유튜브 채널 좀 알려주세요. 뭐라고 검색하면 되나요? 일단 잘 사는 법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음, 잘 사는 TV입니다. 잘 사는 TV. 잘 사는 TV. 그렇게 잘 예, 사는 TV로 검색하시고. 맨 처음에는 제 연관 TV로 했다가 예, 음, 너무 좀 특색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잘 음, 사는 TV로 바꿨습니다. 예, 좋습니다. 잘 사는 TV 구독해 예, 예. 주시고. 네네 맞습니다. 네, 잘 사는 TV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예. 골반이 멋지셨습니다. 송혜정님도 글 남겨주셨고, 나연이님, 네, 구독하겠습니다. 예, 저도 구독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호스트세요, 예, 위원장님이. 오늘 내가 호스트 같아.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룬 자리예요. 이렇게 이런 자리에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여러분 덕분에 제가 좀 더 자존감이 올라온 그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왕 맺은 이 인연이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계속 서로 좋은 영향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계속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